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조 3다수 발표를 맡게 된 곽다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감정 조절을 통한 행복한 미래 만들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먼저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마침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를 분석함으로써 저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계획을 좀 더 명료히 하려고 했습니다. 분석한 사례는 청소년의 정서 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내 마음아 부탁해인데요. 2022년에 발표된 논문에 나온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용 설문지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에 대한 어려움 호소, 그리고 상담 전문가 및 교육 전문가의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기반에 기획되었습니다. 대상은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12세에서 15세 초기 청소년들로 학교 생활 부적응 및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체험적 방법으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자기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프로그램의 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 없는 청소년들이 많기에 이러한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초기, 중기, 종결기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초기에는 가벼운 체험을 통한 정서 탐색이 주 활동이었고, 이 외에도 일반적인 상담과 같이 내담자들과 상담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4회에서 6회기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인식에서 나아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에서 8회기인 종결기에는 정서를 재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정서를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정서 조절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청소년의 정서 조절 능력 향상과 정서 조절을 못했을 때 생기는 곤란함을 감소시켰다는 것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정서 중심 치료의 체험적 접근이 청소년의 정서 조절 향상에 효과적이란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앞서 분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 과정을 거치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부교재에 나온 질문을 차례로 답하면서 기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가인데요.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앞선 사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 즉 청소년의 요구와 상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청소년들이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수록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요구가 있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가인데요. 크게 개인적, 즉 잠재적인 내담자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설문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요구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는 설문지 분석 이후에 좀 더 추가될 것 같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찾아본 걸로는 코로나19 1년 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과 2022년에 나왔던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커졌고, 이를 잘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프로그래밍 개발을 통해 창출하려는 가치와 대상인데요. 먼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저희 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감정 조절 향상을 이루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향상된 능력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원대하지만 최종적인 목표 가치 창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 특히 감정 표현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외에도 청소년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저희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저희 조의 주제를 집단 상담 및 결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근거로 저희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먼저 집단으로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은 또래 관계에서 큰 의미를 찾는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간의 지지와 위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둘째로 다수의 의견과 적절한 피드백 등을 들으며 청소년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일관성의 원칙에 근거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말한 내용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집단 상담이 청소년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저희는 청소년의 정서 조절과 집단 상담이 잘 어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같이 유사 프로그램과 다시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사례에서 나온 것도 유사 프로그램이고 이외에도 감정의 일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는 세 가지 근거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이 감정을 직면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다수의 집단 프로그램은 일회성이거나 상담사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정착된 형식이나 주기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그냥 반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조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이 감정 표현할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감정 조절 및 우울감이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개발될지도 모르는 정서 조절 프로그램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프로그램의 목적, 즉 청소년의 행복과 안정감 증진, 건강한 미래 사회 발전 마련 등의 근거로 사회적 물리적 가치를 동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과 안정감 증진이라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기획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구 분석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나오는 질문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요구 분석의 목적은 잠재적 대상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상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요구 분석 시기는 진행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 아마 설문지가 수정할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오늘 밤부터 아마 돌리고 그리고 이제 한 3-4일 정도 설문조사를 한 후에 좀 더 집중적인 면담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는 잠재적 내담자의 상황과 좀
상황과 스케줄에 맞춰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잡지는 못했지만 과제인 만큼 다음 주 세미나 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집 자료는 설문조사, 그리고 기존 사례 및 자료 분석,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구 분석의 사용의 자료 제작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서를 꼭 받을 예정이고, 이외에도 저희는 설문지를 참고할 때 이미 만들어진 설문 문항을 참고하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설문지 제작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세인님. 혹시 그 설문지 할 때 그 실질 면접하기 전에 몇 명 정도 모집할지 설문지로 돌리는 걸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제 동생을 통해서 반톡에 올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희나님 동생분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적어도 그래도 좀 결과가 나오려면 한 30명 정도는 모아서 아마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프로그램에 저희가 사례 프로그램 네. 집단 대상이 그냥 11세부터 15세 초기 청소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총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저희가 그게 엄청나게 크게 해서 이게 한 580 몇 명을 10명씩 해서 몇 그룹을 나눠서 한 그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데이터가 큰데, 아마도 한 500 몇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이가 어려질수록 집단의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적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할지 괜찮으실까요? 아무래도 적정한 인원이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8명 정도, 6에서 8명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에 맞춰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모은 자료를 보고 정서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본 다음에 너무 낮으면 좀 더 인원수를 줄여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소년 고등학생쯤이면 사춘기라서 정서에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데, 그런 대상을 상대로 단기 집단 상담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여쭈고 싶거든요. 그리고 8명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단기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분명 갈등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또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한 게, 저희가 원래 우울증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우울증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감정 조절로 좁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감정 조절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앞에 봤던 다양한 활동이나 깊은 활동보다는 약간 이 사람의 이게 여기는 자기 표현하는 것까지 갔는데, 저희는 아마 자기 감정을 여기 막 표현하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갔지만, 저희는 아마도 그 앞 단계인 자기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구성하는 걸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그램을 좀 더 간추려가지고 이게 너무 깊게 감정적으로 이제 그 회기 안에서 다루기보다는 좀 더 가볍고 이제 감정 조절 향상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가 아마 설문조사 진행하다가 중간에 수강사항 때문에 잠깐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그 항목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안 돼요? 뭘 추정할지. 네. 그게 아마 삼주인가요? 네. 어디 들어가면 나와 있을까요? 혹시 이 화면도 공유가 되나요? 네? 이건 공유 안 되고 되었어요. 다시 공유합시다.
나 이러고 싶어. 저희 지금 이게 3조가 제작한 그 설문조사인데요.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짜리인가요? 뒤에 또 있나요? 아마도 뒤에 더 있어요. 이거 링크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거. 3조 조장님 누구시죠?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그거 저 들어가도 되나요? 아, 네네네. 근데 나 그거 내 꼴을 어떻게 영는지 모르겠어. 지웠어? 그거 알려주겠어. 일단 제 이거 설문조사 하기 전에 아까 가인님이 질문해주신 거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그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한가였잖아요. 저희는 일부러 그게 아닌가요? 네, 그런 거는 많은 아, 안 됐는데? 계획이가 하나 아. 그건 단획이라서 단획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타당한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부러 약간 대상을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친구들로 잡은 거라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해요. 네. 아까 발표해 주실 때 유사 프로그램이랑 유사하지만 그러면 그 진행한다라고 하셨을 때 좀 차별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는 약간 오히려 차별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내면서 약간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이 감정 조절에 대해서 조금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이거예요. 공유되고 있나요? 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공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건 제 동생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약간 어떤 상황이 뭐냐 그 공감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이런 느낌으로 물어봐가지고 일단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나는 내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거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하시는 분이 많았고 이거 친구들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가 이 감정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약간 화난 거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화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서운한 거라던가 이 사람이 섭섭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감정으로 치나요? 이런 답변이 많아가지고 이게 저희가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면 저희는 심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감정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알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 감정이 그냥 슬프다, 화났다, 기쁘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약간 섭섭함, 서운함 약간 이 부분도 조금 추가를 해서 예시로 몇 개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뭐였죠? 또 뭐였지? 질문 적절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 이거였나요, 다현님? 무슨 문제야? 맞아요. 그거였어요. 이게 뭐 문제가 뭐였죠? 이게 도대체 뭘 하다가 적절하다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썼다라는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으로 조금 예시를 조금 몇 개 넣어야 되지 않을까랑 또 뭐 있었나요? 저 혹시 근데 네. 제가 아까 선생님 발표해 주실 때 놓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항을 구성하시는 기준이 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팀원분들이 임의로 작성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원래는 임의로 작성을 하려다가 생각보다 이 감정 조절이라는 문장이 되게 약간 설문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 여기 위에 뭐였지? 감정 여기 저 EQ 테스트랑 여기 뭐지? Five Qualities of Emotional Intelligence 여기 이 두 개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청소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저희가 청소년 때 많이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적절한 것만 뽑아서 넣었습니다. 여기서 뽑아서 넣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애매한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온 게 이 추상적인 것들인데 이게 성인 대상이었나요? 그냥 전체 대상이긴 했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시 넣고 단어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걸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이제 번역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참고미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석?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 뭐였죠? 어떤 이거 왜 두 개지? 아무튼 그리고 이거 방금 내가 두 개를 넣었나? 그 아까 감정을 잘 읽는다 부분 있잖아요. 요거 친구들의 감정이 거짓말까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까지 들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감정에 거짓말이 들어가냐 아니냐를 근데 감정이랑 공감 이거 그냥 합쳐서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아. 감정이랑 공감이요? 그럼 다 질문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좀 거는 다른 것 같아. 이게 내가 공감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라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근데 아래 차려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알아차려서 있어요. 공감을 안 할 수 있어. 알아차리기만 약간 너 화나? 너 화나? 내가 너 화나? 이게 아닐 수 있어. 근데 청소년들 거기까지 생각을 할까?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두 명의 친구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요. 고민 상담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엄마랑의 갈등 문제를 고민을 했고 한 명은 연애 문제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나랑 생각이 비슷해서 공감이 되는데 한쪽은 나랑 생각이 아예 달라서 공감이 안 돼요. 공감 말고 감정이입으로 어렵나? 근데 이게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공감을 한다라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랑 상황에 나는 공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네. 그거랑 우리한테도 어렵구나. 그거를 감정이랑 기분을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감정이랑 그러니까 감정을 기분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을 순화시켜야 일단 그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질문들 지금 사실 3조 발표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 질문들을 정리해서 잠깐방에 올려주시면은 네네네. 다 같이 한번 피드백을 네, 줍시다. 알겠습니다.